자, 그럼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는 일단은 양도자, 양수자가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아니면 사업자가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양도자 일반 과세, 양수자 일반 과세. 근데 양도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 있고 양수자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렇게 놓으면 사무소에서 연락 온다고요. 비용을 부과시킨다. 비용을. 포괄 양수도 계약인데 왜 건물부가세 별도로 하셨나요? 이렇게 연락 온다고요. 만일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101호. 건물 말고 아파트 상가 101호 하나를 사요. 20평을. 20평을 내가 월세가 300만 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8억 주고 사요. 월세 5천에 300 나오길래 8억 주고 사요. 그럼 싸게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매도인은 월세 받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어요. 일반 과세로. 매수인도 월세 받을 목적이에요. 매수인도. 그래서 매수인도 일반 과세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냈어요. 그런데 건물부가세 별도로 한다고 계약서 적었어요. 그럼 가산세가 발생되는 거예요. 확실한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상가 101호 하나에 미용실이 들어가 있는데 미용실 아니 부동산이 들어가 있는데 5천에 300 월세 받고 있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도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내고 일반 과세로 사업자 냈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안 적었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발생된다고요. 그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태각상에다 어떻게 적는다고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단 포괄 양수도가 안 될 경우에는 매수인은 건물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단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적어 놓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매매한 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사고 방지할 수 있는 요령 아시겠죠?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건물 매매는 무조건 건물 부가세가 거론되거든요. 건물 매매는 무조건 뭐가 거론된다고요? 건물 부가세가 거론된다고요. 무조건. 그런데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었죠. 앞에 태격상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안 되는 경우. 월세가 얼마 안 돼서 매도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는 경우, 이때는 거론 안 해도 되죠. 월세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매도인이. 그거는 지금 간이가세가 4,800만 원, 간이가세 4,800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럼 4,800이 넘어가면 무조건 일반 과세로 해서 사업자 내야 되죠. 그러면 월세 받고 있는 것들이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세무서에 자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 소유주가 월세 받는 돈이 4,8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 이상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4,800만 원 이상부터 일반 과세자로 되잖아요. 일반 과세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월세를 5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거면 5천만 원이면 당연하게 세무서에서 가만 안 있겠죠. 사업자 등록하세요 라고 고지를 하겠죠. 그런데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로 할 수 있잖아요. 간이가세로.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가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도 안 돼. 1,000만 원도.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그러니까 4,8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4,800만 원이 안 되는데 한 4,000만 원 된다, 4,500만 원 된다 이러면은 세무서에서 연락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세무서의 재량권, 항상 세금과 관련된 거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 담당자의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불안하면은 세무공무원한테,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내가 월세 4,0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사업자 안 내도 크게 상관없나요? 나중에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거 없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세무서에서 날아와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고지서 날아오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태료를 뭐 부과시키는 경우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내 월세 받는 거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도 꼭 내야 되나요?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2천만 원 같으면 뭐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내고 가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4,8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내야 되죠, 그거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매매시키는 물건들 중에서 보면 월세가 200만 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월세가 200만 원 안 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월세가 200 안 되는 경우에. 자,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부가세는 무조건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포괄 양수가 가능한 경우는 양도자가 일반 가세, 양수자가 일반 가세,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면 똑같은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양도자가 일반 가세인데 만일에 그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을 매도자가 직영을 해요. 근데 매수인도 이 커피숍을 그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서 매수인도 커피숍을 하려고 해요. 똑같은 커피숍을. 종목이나 업태가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게. 그럼 이걸 포괄 양수도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받아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양도자가 간이 가세면 양수자가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이 업태나 종목이나 사업자 등록증에 하는 이게 사업의 성격이 똑같아야 되겠죠. 자,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포괄 양수도가 가능한 경우 일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가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모두 면세 사업자라든지 사업자가 아예 없다든지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양도자가 일반 가세고 양수자가 일반 가세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할 때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양도 양수자가 되면은 이거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도자가 간이 가세일 때는 양수자가 일반 가세든 간이 가세든 똑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할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건물 부가세에 관해서. 자, 그러면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요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죠. 불가능한 경우. 자,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 양도자가 일반 가세인데 양수자가 간이 가세. 그러면 포괄 양수도 안 돼요. 그럼 양수자가 간이 가세자이면 일반 가세자로 변경 등록해야지만 포괄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하도록 한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런 특약까지 적어주면은 확실하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내겠죠? 그래서 그게 요령이란 거예요, 요령. 예. 자, 매도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매도자가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안 하시고 건물 부가세 별도로 주고 환급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가능하면 건물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건물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매도인에게 받기로 하는 계약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매도인 쪽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냥 부가세 별도 계약하시죠, 아니면 대리납부제도 활용하시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예. 근데 매수인이 법인이면 그냥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건물 부가세를 따로 현금 예산을 따로 안 세우는 경우가 실무상 많아요. 근데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실무상 좀 어렵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자, 요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하려고 하면 이 매도인 법인에 사바는 걸 갖다가 매수인은 월세 받을 목적인데 이걸 갖다 그 매도인 법인에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레미콘 회사다, 화장품 회사다, 뭐 유통회사다, 제조업이다 이걸 갖다가 내가 포괄적으로 양수 받아서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물부가세 별도로 아니면 대리납부제도 이렇게 원칙으로 생각하시고요. 매수인이 법인인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개인이에요. 개인. 매도인이 개인인데 월세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법인인데 매수인 그 법인의 회사에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무슨 화장품 유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로 일반 가세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법인인데 일반 가세자로 법인의 요 사업 안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럼 포괄 양수도 계약된다고요. 이해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매도인이 법인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 놓으세요. 매도인이 법인이면 포괄 양수도 계약 안 한다. 매수인이 법인일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별도로 주고 받고 조기 환급 받고 하든지 아니면은 대리납부제도 활용하든지 요렇게 이제 보통 권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부가세만큼 돈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실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양수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양도자가 가세사업자인데 양수자는 면세사업자. 자, 양도자가 가세사업자인데 양수자는 면세사업자. 병원 같은 경우에 면세사업자잖아요. 그럼 포괄 양수도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양도인이 헤어샵인데 양수인이 커피숍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미용실하고 있는데 매수한 사람 매도인 소유주는 그래서 미용실하고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그 상가 소유주가 그런데 매수한 사람은 거기 커피숍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러면 이건 포괄 양수도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사업으로 넘어야 되죠. 똑같은 사업. 근데 사업자 등록 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똑같이 나는 헤어샵도 하면서 커피숍 할 건데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안 된다. 이 지금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제처 안에 들어가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3조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이래가지고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양수인이 커피숍을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똑같은 사업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실무상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인데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피숍 하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 안에 부동산 임대업 아니면 무슨 판매업, 마트를 한다든지 편의점을 한다든지 판매업 아니면 유통업 아니면 커피숍 뭐 이런 거 같이 섞어서 넣어버리면 되죠. 나중에 사업자 안에, 사업자 등록증 안에. 자, 그래서 반복 설명하면 자, 건물부가세는 잔금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담당 세무사와 확인한 후에 중개한 부동산의 건물부가세 계산서를 제출해서 중개한 부동산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 시가액을 매매 금액의 안분 계산 적용하여 건물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방식 아까 연습해봤죠? 그렇죠? 세무서에서는 건물부가세를 30% 오차 범위까지는 허용해주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건물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병원,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에 건물부가세가 단순 비용으로 발생하여 매수금액에 반영되어서 예민할 수 있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시가격 비율이 아닌 건물 감정가를 적게 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건물 부가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건물 부가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기본적인 파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건물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 있잖아요. 이 세 페이지는 자, 특약사항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대리납부를 통한 7페이지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특약사항 한 줄에 이 세 페이지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이제 움직이셔야 되죠. 그러면 대리납부 제도로 해서 매매를 시킬 때는 대리납부를 통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적고 진행하시면 돼요.